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5km, 10km 정도만 뛰는 러닝에서는 겪지 않을 수 있지만 30km 이상의 장거리를 뛰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라톤 풀코스나 장거리 트레일 러닝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능하다면 겪어보지 않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장거리 사이클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고 러닝에서는 hitting the wall이라고 해서 벽에 부딪힌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바로 봉크입니다. 봉크라는 말 자체가 꽈당 부딪히는 소리를 뜻하거든요. 봉크는 벽에 꽝 부딪혀서 쓰러질 정도로 지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더워서 발생하는 일사병이나 순간적인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울렁거림이나 어지럼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봉크는 오랜 시간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서 에너지가 전부 고갈되는 경우에 발생을 하고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에너지는 탄수화물, 포도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일정량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30km, 35km 이상 이렇게 달리게 되면 몸에 저장된 모든 글리코겐을 소진하게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회로가 돌아가게 되고 에너지 공급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기서 에너지를 계속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러 당류 중에서도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몸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포도당이 고갈되려는 조짐이 보이면 뇌는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포도당이 나한테만 오고 다른 곳에서 쓰이지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제일 먼저 근육으로 가는 포도당을 차단함으로써 그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근육이 딱딱하게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이완과 수축, 늘 줄이 안 되니까 다리가 무겁고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식은땀이 나면서 하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협응력이 떨어지면서 서 있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결국 뇌에서도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을 셧다운 시키게 되면서 신경계통과 관련된 봉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통과 함께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방향 감각이나 균형 감각을 상실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순간 우울해지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겠죠. 이걸 봉크라고 부릅니다. 자,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원인, 장거리 달리기 전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탄수화물은 장시간 근육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2021년에 러닝 전에 하는 식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빈속이거나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음식보다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몸이 덜 지치거나 또 지치는 타이밍을 늦춰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러닝 전 탄수화물 섭취는 일단 정답으로 두고 어떤 종류의 음식으로 몇 시간 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주는 게 편안한지 그런 것은 각자가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울트라 마라톤 준비 중이라면 경기 일주일 전부터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조금 신경 써서 늘려주는 것이 봉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흔히 카보로딩이라고 부르죠. 카보로딩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나중에 동아마라톤 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러닝 중에 적절한 탄수화물 보충이 안 된 경우. 마라톤 뛰는 경우에 보면 다들 에너지젤 3개, 4개 이렇게 막 챙기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챙겨서 갈 거냐도 초보 러너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봉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에너지젤은 힘들고 나서 먹으면 늦는다. 힘들어지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으면 절전 모드 들어가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충전하면 꺼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즘 핸드폰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돼서 꺼져버리면 충전을 연결해도 바로 켜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켜지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고갈을 뇌에서 인지해서 몸을 셧다운 시키기 시작해버리면 그때는 뒤늦게 탄수화물을 넣고 충전을 해도 다시 전원이 켜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크를 막기 위해서는 몸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먹는다기보다는 시간당 30에서 60g 정도를 미리 중간중간에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 또한 자신의 페이스나 레이스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효과적인지 연습이 되어야 하겠죠. 세 번째, 러닝 중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달리기 하면서 수분 섭취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러닝 퍼포먼스에도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봉크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적게 마시거나 혹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몸에 물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오는 경우에 봉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탈수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체내 나트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도 심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러닝 시 수분 섭취에 대한 플랜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촉촉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능하면 급수대마다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봉크 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봉크가 보통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는 마라톤 기준으로 30에서 35km 정도에서 흔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라톤 준비하실 때는 35km 즈음의 장거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함께 본인에게 맞는 타이밍에 에너지젤, 수분 섭취 등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거리를 경험해 본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의 에너지 대사 효율 이런 것들을 연습하거나 향상시키는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초보 러너의 경우 거리를 늘려갈 때 갑자기 무리해서 늘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과 함께 봉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서서히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식단 조절을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고강도 또는 장거리 훈련을 하게 되면 글리코겐 소실이 아무래도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봉크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해 보이지만 평소 근력 보강 운동, 질 좋은 수면 이런 것들은 모두 봉크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봉크 신호가 오면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은 레이스를 어떻게든 완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빠르게 인지하고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가 힘이 없고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털썩 주저앉거나 누워버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당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당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병원에서도 당뇨 환자분이 저혈당이 오면 혈관으로 포도당 수액을 주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주스를 먹이죠.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등의 과일 주스는 당이 많고 수분과 함께 꼴딱꼴딱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 또는 비슷하게 이온 음료, 에너지 젤 이런 것들을 물과 함께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젤리 등을 보충해주면서 편안한 자세로 쉬어줘야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먹기도 조금 쉽지 않고 흡수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선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10분, 20분 정도 쉬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미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날 경기 자체가 더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글리코겐 고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적정 수준으로까지 보충이 되는 데에는 당을 많이 먹어준다 하더라도 약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봉크가 발생하면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영양 잘 챙겨주면서 확실하게 푹 쉬어줘야 할 겁니다. 훈련하거나 할 때는 몸이 이상하면 바로 멈춰서 케어하고 해주시면 되는데 경기에 나간 경우에는 이게 꼭 선수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좀 버티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아주 짧은 거리가 남은 게 아니라면 자칫 벽에 완전히 부딪히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신호가 오면 멈춰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차라리
완주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잘 예방하고 봉크가 오면 어떤 식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게 좋은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사실 이미 마라톤이나 트레일런, 울트라 마라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계신 부분일 거고 봉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5km나 10km 정도의 러닝에서는 봉크를 걱정하실 필요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5K, 10K 나아가서 하프나 풀코스까지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리도 조금씩 늘려가셔야 하고 할 텐데 이게 단순히 거리가 길어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와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10km를 1시간에 뛰었으니까 풀코스는 4시간 좀 더 걸리겠네가 아니거든요. 러닝 비하인드 구독자분들 그리고 모든 러너분들 모두 부상 조심하시고 특히 장거리에서는 봉크 미리 예방하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This couldn't happen.